여러분 안녕하세요. 팡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포인터의 기초를 바탕으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포인터의 개념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며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별표를 사용하였고 당연한 얘기지만 반드시 다른 변수의 주소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역참조 연산자, 즉 다시 별표를 사용하여 그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연산은 값의 연산이 아닌 주소 연산이므로 자신의 데이터형 사이즈만큼 주소가 이동하여야 하므로 데이터형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오늘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 배열의 선언입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변수명 뒤에 대괄호를 이용하여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num이라는 배열로 인트형 자료 4개를 저장한다고 하면 컴파일 시에 연속적인 인트형 자료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게 되며 0부터 3까지 인덱스를 통하여 그 각각의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예시는 10개의 인트형 자료를 저장할 배열을 선언하고 동시에 초기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점은 배열명은 포인터란 사실입니다. 즉, 배열명은 배열의 첫 번째 주소, 즉 A0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란 사실입니다. 포인터이긴 하지만 배열명은 상수 포인터로서 그 주소를 변경할 수 없는 포인터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시를 실행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 다음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PA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트형의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인데 이를 배열명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열명은 상수 포인터이므로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각 변수의 크기를 먼저 확인하는 출력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예측이 되시나요? 배열 A의 크기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리고 포인터 PA의 변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한번 실행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배열의 크기는 40바이트,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8바이트가 나옵니다. 이건 64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배열의 값들을 차례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출력 결과는 짐작하신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값이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의 값이 변화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 위아래로 그 값을 출력해 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배열 첨자가 아닌 포인터 형식으로 출력문을 하나씩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언한 것처럼 PA는 A의 시작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에 i를 더했으므로 이 연산은 값의 연산이 아닌 주소의 연산입니다. 따라서 PA의 주소에서 i만큼 떨어져 있는 주소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참조 연산자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이때 이 괄호를 생략하게 되면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역참조 연산자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때 주소 연산이 아니라 값의 연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값이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괄호를 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PA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10의 값에다가 I 값을 더한 값들이 계속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괄호를 붙여주셔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같은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는 굳이 괄호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 연산자 우선순위, 역참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PA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그 이후에 PA의 주소값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훨씬 간결하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과 이 문장의 차이점은 PA의 주소가 변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한번 실행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PA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반복문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PA 주소 값이 40바이트만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처음부터 다시 A 값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PA 주소를 다시 A로 초기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A도 포인터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이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컴파일 에러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열명 자체는 포인터이긴 하지만 상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값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를 실행하면 컴파일 에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러를 뱉어냅니다. 배열은 L 밸류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PA를 A 배열처럼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PA라는 포인터 변수와 A라는 배열은 동일하게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자한 배열을 포인터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포인터 기초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값의 연산과 포인터의 연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각각의 표현식들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굳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i번째 배열의 값은 포인터 연산을 이용하여 A로부터 i번째 떨어져 있는 주소의 값을 참조하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i번째 배열의 주소값은 A로부터의 i번째 주소와 같고 이것은 PA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